라운드에 나가서 드라이버가 매번 죽고 살아도 비거리가 짧아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골프는 나와 안 맞는 운동인가? 그만둬야 하나?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지던 드라이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당장 연습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고, 그렇게 연습하고 나시면 드라이버 비거리와 방향성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드라이버만 잡으면 보통 멀리 치고 싶은 마음에 힘을 강하게 주기 마련인데요.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무작정 힘을 주기 이전에 내가 정말 힘을 쓸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힘을 잘 쓰기 위한 자세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KLPGA 통산 5승이자 얼마 전 열린 LPGA 다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소미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저도 똑바로 멀리 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세컨샷 공략도 쉬워지고, 특히 페어웨이에 있어야 이제 버디 트라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똑바로 멀리 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드라이버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체중의 중심, 밸런스라고 하죠. 이제 어드레스를 잡았을 때 너무 뒤도 아니고 너무 앞도 아니고 내가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그 중심점을 찾아서 어드레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체중이 너무 뒤에 있으면은 힘이 빠져요. 이것도 힘이 빠지고, 체중이 너무 앞에 있어도 힘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자리 점프 하잖아요. 제자리 점프 할 때 이게 웨이트랑 조금 연관이 있는 게, 내가 가장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그 중심점. 예를 들어서 제자리 점프할 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체중을 딱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이 힘을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그 중심점이 어디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치 살짝 앞쪽, 그 엄지발가락 쪽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 살짝 그 부분 있잖아요. 제자리 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딱 그 부분에 중심이 가거든요. 아치에서 살짝 앞쪽 그 튀어나온 부분. 그 중심을 느끼고 어드레스 했을 때 딱 그 중심에 딱 서요. 그래야 힘을 쓸 때 가장 폭발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중심이 저는 딱 거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근데 물론 다들 해보시고 조금씩 바꾸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밸런스 부분은 특히 드라이버에서 거리를 많이 내야 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소미 프로가 힘을 쓰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어드레스 때 신체 밸런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무게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발바닥의 무게 중심을 정확히 잡고 있는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어드레스 때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을 신체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드레스는 신체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균형을 유지한 채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소미 프로의 설명처럼 발바닥 아치 부분에 중심을 두면 가장 이상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자세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자세를 잡아야 백스윙, 다운스윙처럼 동적인 상황에서 신체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지면으로부터 생성된 힘도 안정적으로 클럽에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잘 쓰기 위한 준비 자세가 됐다면 이제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일단 드라이버 거리를 내시려면 첫 번째 스피드, 두 번째 힘을 어떻게 유연하게 쓰냐. 이게 힘이 좋고 유연한 사람이 거리가 많이 납니다.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길로이처럼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막 근육 빵빵한데 막 엄청 유연하잖아요. 유연하시고 힘이 세셔야 돼요. 사실은 스피드를 내는 거거든요.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안 쓰면 안 돼요.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이언은 조금 정교하게 뭐 페이드도 치고 드로우도 치고 살짝 뭐 이렇게 컨트롤도 치고 하지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힘을 쓰셔야 됩니다.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이 거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쓰셔야 되는데, 힘을 온 몸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힘을 쓰라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힘을 빼냐? 팔에 힘을 빼야 돼, 뭐 다리에 힘을 빼야 돼, 몸에 힘을 빼야 돼. 그거 아니고 얼굴에 힘을 빼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어떤 프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얼굴에 힘을 빼면 되는데, 사람이 힘을 줄 때 그 테니스 선수라던가 저희 막 이렇게 무게 같은 거 헬스장에서 들잖아요. 그럴 때 힘을 쓸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건 본능적으로인데 얼굴을 찡그리게 돼 있어요. 뭐 예전에 제가 어떤 방송에서 힘을 빼라고 할 때 뭐 혀를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혀를 물고도 눈에 힘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무표정을 해라. 그럼 몸에 힘을 뺄 수 있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런 레슨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 캐디가 알려줬었는데 이 프링글스 이런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프링글스 같은 그 감자칩 같은 게 있어요. 그 먹으면서 좀 하면 또 좋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입에다가 이렇게 아예 그냥 넣으세요. 넣으면 그게 살짝 이렇게 오므리면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 프링글스가. 그러면 이제 얼굴에 힘을 줬다는 거겠죠. 이제 얼굴에 힘을 줬으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과자는 먹을 수 있으니까 기분 좋게 그냥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프링글스를 입에다 넣고 얼굴을 찡그리게 되면 그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굴이 찌푸리고 얼굴에 힘이 들어간다? 그건 몸에 많이 힘이 들어가고 몸이 유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내려면 일단 첫 번째 스피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스윙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힘을 유연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죠. 힘을 잘 쓰기 위해 힘을 빼야 한다는 말이 뭔가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힘을 빼야 한다는 건 힘을 정확한 타이밍에 쓸 수 있게 근육의 긴장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골프 스윙에서 힘을 온전히 써야 하는 구간은 바로 임팩트 구간입니다. 그런데 임팩트 전에 이미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임팩트 구간에서 정작 힘을 쓰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소미 프로가 힘을 유연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유연하게 힘을 쓰기 위한 팁으로 얼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며 스윙하면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몸에 힘을 빼라는 이야기가 막연하게 느껴지셨던 분들은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소미 프로가 비거리를 위해서는 힘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과 함께 스피드를 낼 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영상을 보시죠. 스피드를 어떻게 내냐? 무턱대고 막 검 휘두르듯이 막 이렇게 세게 치지 마시고, 저는 아이언 리듬하고 드라이버 리듬이 좀 달라요.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백 때 좀 빨리 하려고 안 해요. 그냥 아이언 같은 경우는 좀 정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백스윙을 들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조금 정교한 클럽이기 때문에.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똑바로도 쳐야 되지만 멀리 쳐야 되잖아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이렇게 반동을 줘야 된다 해서 체중을 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들라고 해요. 그래야 이제 테이크백이 좀 빨라지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때 반동을 이렇게 주게 되면 다운스윙 때 몸이 너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사람마다 각자의 리듬이 다르고 각자 맞는 타이밍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반동을 빼고 제 자신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손을 좀 빨리 드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반동을 줘서 손을 빨리 들지만 저는 반동을 안 주고 그냥 제 안에서 하나, 둘 하고 그냥 바로 확 들어버리는 편이에요. 백스윙이 빨라지면 오히려 탑에서 멈추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왜냐면 여기가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보다 너무 빠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에 힘을 빼라. 그래야 몸에 힘이 빠진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얼굴에 힘이 들어가고 온 몸에 힘이 들어가면 백스윙 때 빨라지고 다운스윙도 빨라져요. 근데 몸에 힘이 빠지게 되면 이 반동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딱 이 동작 있잖아요. 약간 좀 뭔가 이 여유가 생겨요. 몸에 힘이 빠지면. 근데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되게 뻣뻣해져서 올라갔다가 막 이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에 힘이 빠지면 올라갔다가 이게 무조건 느껴지실 거예요. 반동이 살짝 느껴졌다가 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피니시 딱 잡아줘야 돼요. 딱 거기까지 연습을 해야 거리가 늘 수 있다. 좀 복잡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거리 많이 나가려면 하셔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네.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힘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몸에 반동이 어느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이언보다는 테이크백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딱 보고 체중,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중앙에다 놓고 딱 이제 테이크백 할 때 스피드를 좀 줘서 약간 이렇게 치는 편이에요. 이렇게 치면서 스피드 연습을 계속 하시면 분명히 거리가 늘게 돼 있고. 네,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빠르게 하면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백스윙을 빠르게 하는 것과 클럽 스피드를 올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안에는 몸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골프 스윙에서 꼬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꼬임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되는 구간에 더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되는 구간에 상체와 하체의 꼬임이 더 극대화되는 것을 엑스펙터 스트레치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엑스펙터 스트레치가 빠른 스피드를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무줄이 당겨지며 에너지가 축적되듯 몸이 꼬이며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백스윙을 너무 천천히 들면 이 꼬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체 움직임이 느려지다 보니 하체가 다운스윙을 스타트할 때 꼬일 틈이 없이 상체가 그대로 하체를 따라가게 되죠. 반대로 백스윙을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시작하면 하체가 다운스윙을 스타트할 때 상체는 아직 뒤로 회전을 하려고 하면서 몸이 짧은 순간 더 강하게 꼬이고 그만큼 더 큰 반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차이가 다운스윙 시 클럽 스피드를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되는 것이죠. 물론 백스윙을 천천히 하면서도 엑스펙터 스트레치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프로들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백스윙을 속도감 있게 올리는 걸 따라해 보시면 신체가 꼬이는 감각을 느끼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렇게 백스윙을 속도감 있게 올리면서도 신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코어 운동을 꼭 같이 병행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어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부상을 예방하면서 골프를 칠 수 있죠. 이렇게 드라이버 비거리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소미 프로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골프가 진짜 어려운 거죠. 거리와 방향성을 두말토끼를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리보다 방향성을 더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먼저 하고 나는 거리가 더 멀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방향성이랑 거리 한 번에 하시면 머리 그냥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막 이렇게 폭발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딱 고르시고 연습을 하되 그러면서 천천히 이거를 내 몸이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저도 지금 제가 7살 때부터 골프를 쳤으니까 제가 지금 27살이니까 20년간 골프를 쳤거든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보다 더 오래 치신 분들도 아직도 골프가 힘드시겠죠? 골프는 평생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점점 좋아지게끔 해야지. 저는 아빠한테도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갑자기 높아지면 갑자기 떨어지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천천히 올라가야 꾸준히 그쪽에서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 말은 두 개 다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내 실력이 느는 걸 느끼면서 하세요. 자, 이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 밸런스. 방향성에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이 공간.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피드랑 조금 다르게 이 골반 높이, 이쪽 임팩트 구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쪽이 뭐 트랙맨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막 트랙맨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골프에 되게 진심인 분들은. 트랙맨 찍어보면 뭐 어택 앵글이 막 뭐 몇 도 열려있고 어택 앵글이 뭐 몇 도 닫혀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그걸 맞춰요. 그걸 맞추기 힘들어요. 힘든데 그거를 맞추려고 뭐 백스윙에서 뭐 앞으로 내려고 뭐 뒤로 내려오고 뭐 똑바로 내려오려고 그거 하지 마시고 이 구간만 신경 쓰시면 방향성은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그냥 편하게 올린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손을 살짝 골반까지 먼저 내리고 여기서 공간을 유지하면서 치는 연습이라던가 빈 스윙만 하셔도 방향성이 잡히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연습하시고 그리고 이 밸런스를 좀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면 방향성은 네, 저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골프가 보시면은 로리 맥길로이, 타이거 우즈 스윙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스윙 좋은 선수 솔직히 투어에도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그 투어 선수들이 공을 잘 치고 제일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 이 임팩트 구간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프로에서든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스코티 셰플러 독특한 스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타이거 우즈, 스코티 셰플러, 맥길로이, 뭐 넬리코다 이 골반 위치에서 들어오는 이 임팩트 구간은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정말 신경을 쓰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방향성은 무조건 잡히고 컨택도 좋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이
맞는 느낌이 조금 더 묵직하게 맞는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동작을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이거 너무 어렵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골프가 어려워요. 연습만. 자,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골프가 저는 0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골프가 막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거를 다시 이렇게 틀어진 걸 다시 조금씩 가운데로 갖고 오고, 그게 또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조금씩 가운데로 갖고 오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연습하는 방법은 일단은 저는 테이크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프스윙까지 해요. 그리고 백스윙을 합니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백스윙을 가볍게 싹 들고 여기서 골반 높이까지 내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저처럼 끊을 필요 없이 백스윙해서 내려서 한 번에 싹 가는 빈스윙 딱 한 번 하시고, 칠 때는 어떻게 치냐, 칠 때는 제가 그냥 소리 내서 얘기할게요. 칠 때는 빈스윙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치기 전에 딱 들어서 공간 유지하자라고 생각만 하고 칠 때 하나, 셋, 그냥 이렇게 칠 때는 그냥 리듬 생각만 합니다. 치기 전에 어드레스만 공간 유지했으면 좋겠다, 좀 공간 유지 좀 해라, 이렇게 하고 딱 칠 때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도 이 뇌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빈스윙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바뀌실 거고, 그런데도 느낌이 안 온다, 그럴 때 한 3개에서 2개 정도만 진짜 이 모양을 바꾸려고 느끼려고 하고 치고, 그 나머지 칠 때는 리듬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방향성은 확실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말씀드리면은, 골프가 스윙이 자기 몸에 맞는 스윙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 팔이 길고 누군 팔이 짧고 누군 키가 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간 유지가 조금 잘 되고 묵직하게 맞는 느낌이 느껴지는데, 어떤 날은 왼쪽에 너무 많이 가고 어떤 날은 거리가 너무 안 나고 어떤 날은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가고, 이럴 때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가 하체를 조금 더 써볼까? 하고 하체를 써봤는데 공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 그러면은 하체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칠 때도. 그럴 때는 그냥 나 그러면 반대로 하체를 좀 잡아보고 쳐보자. 하체를 잡아보고 치거나 아니면 좀 하체를 신경 안 쓰고 쳤는데 공이 잘 맞는다. 그럼 그날의 컨디션은 그게 맞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매일매일 골프를 하고 시합을 하니까 매일매일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습장에서나 그럴 때 오늘 하루 종일 연습장에서 시합 티업 전에 샷을 하는데 공이, 저는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쳐도 공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그땐 저는 그렇게 해봐요. 하체를 오늘 하체를 신경을 좀 덜 써보자 하고 덜 써보고 쳐면은 공이 좀 똑바로 간다. 그럼 오늘은 하체 신경 쓰지 말고 리듬이랑 이것만 신경 쓰고 가자 하고 가고, 또 그 반대로 공이 너무 왼쪽으로 간다 그럼 오늘은 좀 하체를 좀 더 써볼까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씩 0점을 맞추셔야지. 네, 이소미 프로가 드라이브 방향성을 위해 한 가지에 집중하면 좋다고 말한 부분은 바로 3시부터 9시까지 클럽 헤드가 공을 통과하는 임팩트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매번 일정하게 만들어준 것, 그게 방향성을 잡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이소미 프로뿐 아니라 PGA의 볼 스트라이킹 강자 토미 플리두드 선수 또한 똑같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스윙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구간도 바로 임팩트 전후 이 짧은 구간이라고 말했죠.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예측 가능한 스윙을 만들기 위해선 바로 이 3시부터 9시 구간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임팩트 구간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 이소미 프로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어드레스 때 그립 끝과 내 몸통 사이에 생기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이 3시부터 9시 구간에서 일정하게 유지돼야 클럽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방향성도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상적인 조언 하나를 더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자세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느낌만 가져가라입니다. 이건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스윙 자세를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샷을 할 땐 스윙의 형태보다 감각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연습 스윙에서는 충분히 자세를 점검하면서 빈 스윙을 반복하되, 막상 실전 샷에 들어가면 머릿속엔 느낌만 남기고 나머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샷을 할 때는 머리로 몸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한 감각을 그냥 따라가게 놔두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3시부터 9시까지의 구간에 집중하신다면 방향성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드라이버 탄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소미 프로가 이 탄도에 대한 부분도 심플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구간이 문제가 있으니까 탄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좀 복잡하게 얘기지만 트랙맨으로 뭐 어택 앵글이 뭐 열리고 닫히고 이런 거랑 똑같이 여기가 스퀘어로 들어오고 하다 보면 탄도도 정확히 높아질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탄도가 진짜 낮았어요. 진짜 낮았는데 이 구간을 진짜 연습 많이 하고 칠 때는 물론 리듬만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 숙소에서 빈스윙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숙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몸에 익혀지고 이 구간을 좀 공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탄도도 저절로 떠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그냥 편하게 그냥 집에서도 하셔도 돼요. 이 어드레스에서 테이크백 하고 이 공간 유지만 그냥 이것만 연습하시고 이 임팩트 구간 연습을 많이 하면은 자연적으로 좋아지고 그리고 마법처럼 갑자기 좋아지는 일은 거의 없다. 연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이 안 맞는데 이거 고치면은 나중에 잘 맞는다? 그런 거 없다. 지금 당장 잘 맞는 걸 해라. 아 지금 너무 앞으로 내려오니까 좀 뒤로 내려오는 거 이거 계속 뒷땅 겁나 치는데 이거 고치다 보면은 공 나중에 잘 맞을 거야. 없다. 안 맞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잘 맞는 걸 해라. 그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도 또한 3시부터 9시까지의 임팩트 구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탄도를 바꾸기 위해 스윙을 크게 바꾸려고 시도하곤 합니다. 백스윙을 더 높여보거나 팔을 더 들어보거나 심지어 클럽을 인위적으로 덮거나 여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윙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스윙의 타이밍과 궤도가 흐트러지고 방향성과 거리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소미 프로가 말한 핵심은 오히려 반대인데요. 탄도를 높이거나 낮추고 싶을수록 임팩트 구간을 단순하고 일관되게 만드는 연습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클럽 페이스의 각도와 궤도가 안정되면 공이 뜨는 높이 역시 자연스럽게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탄도는 억지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구간을 얼마나 반복 가능하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게 이소미 프로가 말한 탄도 컨트롤의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소미 프로가 구독자분들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죠.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레슨 컨텐츠를 찍게 됐는데 사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스윙 모양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까? 어떻게 하면 내기에서 돈을 많이 딸까? 어떻게 하면 제가 나한테 야구를까? 이런 고민하면서 내가 얘보다 스윙이 안 좋은데 얘가 돈을 더 많이 따면 상대방 얼마나 야구르겠어요. 우리 그런 골프 한번 쳐보자고요. 저도 그런 골프 치고 싶거든요. 미국 투어에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저를 보면서 저 조그마한 게 왜 나보다 잘 칠까? 이런 거 하면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쟤는 스윙이 이쁜데 공을 못 쳐! 이런 얘기보다는 쟤는 진짜 감이 좋은가 보다. 쟤는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돈도 많이 따고 부러움도 많이 받아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윙이 좋은 골퍼가 아닌 골프를 잘 치는 골퍼가 되자는 이소미 프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이버는 힘을 써야 하는 클럽이고 힘을 쓰기 위한 준비 자세가 중요하다. 두 번째, 드라이버 비거리를 위해서는 힘을 유연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몸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3시부터 9시까지의 임팩트 구간에 집중해서 연습하다 보면 방향성, 정타율, 탄도 모든 게 좋아진다. 이소미 프로는 오늘 영상에서 골프는 심플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하면서 즐기는 골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며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수록 세계적인 프로들의 생생한 꿀팁을 더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세계 유명 골프 정보였습니다.